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우리 그 구장의 그 작업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생산 관리의 어떤 그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 생산 관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앞장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제품 설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공정 설계, 설비 배치, 예, 여기까지는 기계 작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기계가 있을 것이고, 이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하고, 예, 해야만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장에서 배울 거는 이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방법 연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방법 연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방법 연구 혹은 작업 연구와 그 다음에 작업 측정. 예, 작업 측정은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방법 연구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합하면,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작업 관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작업 관리. 예. 그래서 사람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그것을 우리는 작업 관리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방법 연구, 즉 작업에 대한 연구와 작업 측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작업 관리,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작업 관리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죠. 음식을 만든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뭐 운송하거나 배달하거나 혹은 뭐 학습을 시키거나 이게 뭐 강의를 하거나 혹은 뭐 이미용 업계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머리를 깎아주거나 어떤 뭐 패션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만들기라고 합시다. 뭐 스테이크 만들기라고 한다면 이 스테이크 만들기라고 하는 이 작업을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이 스테이크 만들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 작업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측정을 해요. 작업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 결과, 아, 이거는 하루에 100개를 갖다가 생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분석이 나오면 100개를 갖다가 이상 만든 사람에게는 뭐 좀 더 높은 임금을 준다거나 혹은 100개를 갖다가 못 만든 사람에게는 조금 이제 낮은 임금을 준다거나 뭐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임금 관리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표준 시간을 제시. 그러니까 아까 그 스테이크처럼 하루에 100개 이렇게 표준 시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임금 관리의 어떤 기초로 삼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죠. 여러분들은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종업원들의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을 제시해가지고 뭐 잘하면 높은 임금, 그렇지 못하면 낮은 임금을 갖다가 주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좀 면이 좀 부족했던 그런 단점이 있었죠. 자, 어쨌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초보적인 작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건 뭐 과학적 관리 사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업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경제적인 작업 방법, 경제적인 작업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되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비용을 갖다가 가장 적게, 그러니까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낮은 비용을 들이면서 가장 큰 효과를 찾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효율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갖다가 한번 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작업 연구는 이제 이래서 공정 분석, 이게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건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분석해가지고 뭐 무리가 되는 거라든가 혹은 별 필요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다 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빼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작업을 제거해가지고 합리적인 공정 계획을 세우자.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업 연구는 공정 분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작업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공정 분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작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동작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공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 분석은 그러니까 제품을 그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그 뭐 스테이크 만들기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스테이크라는 음식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고기를 썰고 그 다음에 불을 지피고 감자를 삶고 야채를 볶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굽고 소스를 뿌리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 이게 바로 이제 스테이크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을 갖다가 분석을 한 겁니다. 다른 그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정을 갖다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정상에 뭔가 낭비나 비합리적인 요소가 없을까 한번 분석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바로 공정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분석 도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뭐 대충 이런 건가 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정 분석 도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보니까 세발 자전거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몸체가 있고요. 몸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바퀴를 갖다가 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몸체에다가 왼쪽 바퀴도 달겠죠. 그죠? 왼쪽 바퀴.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앞바퀴를 달 것이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핸들을 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립도표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조립도표입니다. 우리가 세발 자전거를 갖다가 만들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몸체에다가 오른바퀴 달고 왼바퀴 달고 앞에 핸들 그 앞바퀴를 달고 앞에 핸들을 또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조립도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작업공정 도표가 있습니다. 작업공정 도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방금 이게 조립도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바퀴가 있는데 이 오른바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업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조립도표의 부품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 조립도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뭐 오른바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것인지를 나타낸 게 바로 작업공정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공정 도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작업, 운반, 검사, 그 다음에 정체, 저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 흐름공정 도표란 작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나타내는 도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그 스테이크 계속 얘기를 듣는데 뭐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뭐 냉동차에서 스테이크가 실려서 오면 그 다음에 냉장고로 옮기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던 게 조리실로 가고, 그 다음에 뭐 그 조리실에서 이동 선반을 통해 가지고 고객 테이블로 가고, 그 다음에 고객이 다 드셨으면 그 접시를 갖다가 이제 다시 식접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로를 갖다가 나타낸 게 바로 경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정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앞에 나왔던 어떤 도표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분석입니다. 자, 이 작업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아까 공정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뭐 고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썰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굽고, 소스를 뿌리고, 이런 과정이 바로 공정 분석인데, 이 작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정 분석의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고기를 굽는다라는 공정, 예, 그래서 고기를 굽는다라는 공정에서 이걸 갖다 도대체 어떻게 구울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 분석에서 어떤 단계를 갖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굽긴 굽는데 어떻게 굽느냐? 뭐 불을 약하게 해서 구울 거냐? 소스를 미리 뿌리고 구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임의용 업계에서도 머리를 깎는다, 뭐 샴푸를 해준다, 뭐 이런 것에서 머리를 깎긴 깎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깎을 거냐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작업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분석이란 작업자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내용에 중점을 두고 분석 대상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활동 도표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활동 도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유휴 활동을 갖다가 이제 좀 나타냈죠. 그래서 뭐 그 시간들을 갖다가 작업을 할 때 시간들에 대한 어떤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잠깐 뭐 쉬는 시간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나타냄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조금 뭐 불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시간이 도대체 어딘지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도표가 바로 이제 활동 도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도표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기 보니까 뭐 손을 종에 가져간다, 뭐 펜을 진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작업 도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 수술 도구를 간호사가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하다가 뭐 나이프 그러면 간호사가 나이프를 주고 가위 그러면 가위를 간호사 딱 주고 의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손만 간호사가 갖다 주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업 도표에 의해 가지고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의사가 수술 도구를 간호사에게 넘겨받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 뭐 100년 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할 때 뭐 자기가 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수술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술 도구는 간호사가 넘겨주는 걸로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작업 도표의 어떤 유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심호 차트라고 하는 것은 양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분석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체공학을 고려해 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조종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설계를 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양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작을 분석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손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는지를 잘 살펴서 좀 더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조금 제거할 게 있으면 좀 제거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작업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분석입니다. 이 동작 분석이라고 하는 것,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동작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동작을 갖다가 하는지를 잘 살펴서 불필요한 동작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개선해야 될 동작은 뭐 어떤 건지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것이 바로 동작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동작의 분해 가능한 최소한의 분석 단위로 나누어 간척해 가지고요, 그 동작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작을 분석한 결과,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분석한 결과 이제 우리가 작업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갖다가 측정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업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갖다가 하루에 10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더라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했다면 사람들을 갖다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리사를 보니까 100개 이상 만들어내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높은 임금. 저 사람은 스테이크를 100개를 못 만들어내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좀 낮은 임금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업 측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표준, 시간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걸 갖다가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 관리 등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뭐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낮은 임금을 주고 쟤는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쟤는 왜 높은 임금을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자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성과도 좀 낮아지게 되고, 예, 뭐 그래서 고객의 어떤 신뢰를 잃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이런 어떤 공정성이 만약에 작업자가 혹은 노동자가 공정성이 없다라고 느낀다면은 공정성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공정성 이론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생산 관리 시간에 굳이 안 나와도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 그 조직 행동론 시간에 아마 잘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뭐 생산 관리 시간하고 크게 뭐 딱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시험에는 뭐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행동 시간에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시간을 갖다가 뭐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뭐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외우지 마세요.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표준 시간을 계산하나 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어떤 그 과정이죠. 예. 그래서 표준 시간을 갖다가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할 수 있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우리가 표준 시간을 갖다가 측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의 측정 기법인데, 이 PTS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미리 결정된 시간, 표준,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정된 시간 표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갖다 우리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PTS법이다, 혹은 기정시간 표준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각각의 어떤 기본 동작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표준 시간치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 작업의 소요 시간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굽는다. 그러면 스테이크를 써는데 1분, 굽는데 5분. 그 다음에 접시에 담는데 2분, 접시에 담는데 2분. 그럼 모두 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작업 시간을 갖다가 산출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PTS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워크 샘플링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워크 샘플링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무작위로 선정된 시점을 표본 시점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뭐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뭐 자재를 운반한다거나 뭐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냥 뭐 무작위적으로 무작위 시간에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저기 문서를 작성하고 있네. 저기 자재를 운반하고 있네.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해서 무작위적으로 무작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시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체 작업에 대해서 그러면 몇 분이 걸리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스테이크 굽는 게 한 5분이네. 그 다음에 접시에 담는 게 한 2분이네. 무작위로 측정해 보니까, 그러면 뭐 7분 정도 걸리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워크 샘플링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방법 연구,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것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하는 것과 측정하는 것을 갖다가 합해서 우리는 이것을 작업 연구라고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작업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공정성 이론 같은 것도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룰 때 사람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맥그리거가 XY 이론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뭐 X라는 이론에 보게 되면 사람은 원래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X 이론을 가진 경영자라면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갖다가 어떤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스스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항상 감시하고 뭐 관리하고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Y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Y 이론을 가진 경영자라면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책임감을 부여하고, 임무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X 이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Y 이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Y 이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이거 솔직히 뭐 조직 행동 시간에 다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또 조직 행동 시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시험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9장 작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